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직장인의 70% 이상이 자신의 진로에 확신이 없어서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고민한다고 합니다. AI의 위협과 구조조정의 칼바람, 저성장의 그늘 속에서 이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이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누군가는 길을 찾고 또 누군가는 영원히 헤매는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들이 대단한 숨겨진 재능이나 자본을 타고났기 때문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은 단지 방황의 순간에서 어디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았을 뿐이죠.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월 1000만원, 자동화 수익 이런 거 막 수백만원씩 하는데 간절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솔깃하죠. 이런 포모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강의와 성공파리에 솔깃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시장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현재 사회의 경향성을 말할 뿐입니다. 요즘에 2030 세대가 이런 간절함과 불안함 때문에 수백만 원의 강의비를 지출하는 것이 조금 안타까울 뿐이죠. 저는 20대와 30대 우리가 하게 되는 지출의 방향성이 우리 미래의 앞날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할 핵심도 이건데요. 왜 우리가 계속 막막함을 느끼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막막함을 단번에 없애버릴 수 있는지, 아마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웬만한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젊을 때일수록 집착하는 게 있어요. 바로 돈 버는 거죠.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은 취직을 위한 훈련소에 가까우니까요. 본인을 탐구하고 나만의 고유함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성적을 관리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한 극한의 훈련을 하죠. 돈을 버는 과업을 해결해야 그 다음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서일 거예요. 전 이것에 당연히 동의합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안 하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을 조금 거시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인생이 기니까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세요. 이런 뻔한 말을 하려는 건 아니고, 과연 우리가 20대, 30대에 매달릴 것이 진짜 돈이 많냐는 것이죠. 먹고 살기가 힘들죠. 집도 사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무슨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20대와 30대에 수백억 벌어서 은퇴하고 싶은 게 맞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진짜 30대가 끝나기 전에 경제적 자유란 걸 이루고 사회에서 은퇴해서 유유자적 놀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라면 길을 쓰고 20대 때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도전을 많이 해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여유를 쌓으면서 복리로 확실하게 부를 축적하고 싶다면 20대, 30대를 돈을 버는 시기로 전락시켜서는 안 돼요.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20, 30대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때 많이 번 돈으로 이후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많이 벌었던 돈을 잃을 수 있는 시간도 그만큼 많아지죠. 아주 좋은 케이스로 젊은 날 돈을 많이 벌어서 재테크를 열심히 잘하고 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잃는 경우도 현실에선 꽤 자주 보일 거예요. 젊을 때 돈을 많이 벌어도 남은 생이 그만큼 길기 때문에 잃을 수 있는 확률도 그만큼 높아져요. 반면에 20, 30대에 돈이 아니라 내 역량을 목표로 하면 어떨까요? 남은 생이 아무리 길다고 한들 잃을 것이 있나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고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2030 세대들의 막막함은 99% 이상이 현실적인 것에서 올 거예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진짜 실패하지 않을 확률을 높이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하루라도 젊을 때 나만의 핵심 역량을 쌓는 것이 젊을 때 돈을 왕창 버는 것보다 더 건설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라는 책에서 저자 야마구치 슈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쌓아야 하는 4가지 자본에 대해 설명해요. 이 4가지 자본들의 개연성이 결과적으로 행복을 만든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첫 번째 자본은 시간 자본, 두 번째는 인적 자본, 세 번째는 사회 자본, 네 번째가 금융 자본. 이렇게 4가지 자본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4가지 자본에 대해서 작가의 견해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더해서 말해보면, 먼저 첫 번째, 시간 자본이란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유한하기 때문이죠. 이 시간 자본을 어디에 쏟을지에 따라서 나머지 자본들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책에서 저자도 이와 같은 설명을 하는데 감명 깊었던 문장이 있어서 공유 드릴게요. 행복한 삶이란 시간 자본을 적절히 배분해서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언제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좋은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멋지죠? 저자는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필요한 게 시간 자본의 적절한 배분이라고 했어요. 시간 자본을 의미 있는 경험했으면 그 시간이 두 번째 자본인 인적 자본으로 전환된다는 논리예요. 여기서 인적 자본이란 건 기술이나 지식, 나만의 고유한 역량을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인적 자본을 통해서 세 번째 자본인 사회 자본을 형성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회 자본이란 건 신용이나 평판, 인맥 같은 걸 말하죠. 한마디로 내 기술이나 지식 또는 경험이나 역량으로 만들어낸 성과가 사회적 평판과 신뢰 그리고 네트워크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꽤 인사이트 있었던 내용은 이런 인적 자본에 기반하지 않은 네트워킹 모임은 시간만 허비하게 된다고 말해요.
내 지식이랑 경험적인 깊이 없이 그냥 인맥만 추구하면서 만드는 네트워크는 쓸모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본인 금융자본은 이렇게 인적 자본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자본, 그 사회자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해요. 말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돈은 반드시 신용이나 평판, 네트워크, 이 관계와 같은 사회자본을 통해서만 벌 수 있다는 거고, 인적 자본인 기술이나 지식, 경험은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어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지만 그 자체로 고용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고용자가 고용을 결정하는 건 결국 평판과 신뢰 같은 사회자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결국 저자는 젊을 때 시간을 어디에 써야 할지 설명하고 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회자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 사회자본은 어디에서 오느냐? 개인의 기술과 지식, 역량에서 온다는 거죠. 제 생각도 같아요. 20대, 30대는 인생의 황금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싶은 목표가 있건 없건 뭐 잘 사는 건 둘째치고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저자가 말한 네 번째 자본인 금융자본을 많이 획득해야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한 살이라도 어릴수록 이 사회자본을 만들기 위한 인적 자본을 쌓는 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결국 20대와 30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영역은 돈이라는 금융자본을 쌓는 영역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고유함이 무엇일지 탐색하는 인적 자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자기 탐색 없이 기술과 지식을 쌓는 건 시간 자본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그래서 20대, 30대에 돈을 많이 벌려는 목표를 지향하기보다는 최대한 내 고유함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영역에 내 재능이 탁월함을 발휘할지 끊임없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게 결과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 것 같거든요. 젊을 때는 모든 게 불확실함의 연속이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불확실함을 나의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태도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불확실함 때문인데 이걸 내 삶 안으로 끌어들여서 긍정적으로 취해내야 불안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러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실용적이라서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어야 하잖아요. 이 돈을 버는 시점에 대해서 바로 현재 눈앞이랑 가까운 미래인 중반, 그리고 장기적인 미래, 이렇게 세 단계를 나눠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X축이 돈 버는 시점, Y축이 내가 익숙한 수준, 한마디로 내가 가진 역량의 수준을 말하는 거죠. 이 지표를 기준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돈을 벌 건지, 이 시간 자본을 투입하는 양에 따라서 크기를 표시해 보는 거예요. 책에서 저자는 컨설팅의 역량이 가장 높고 거기에 투입하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가장 크게 표시를 했고, 이게 바로 눈앞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걸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뭐 강연이나 블로그 지표를 통해서 얼만큼 시간을 투입할지, 그리고 언제쯤 수익을 가져다 줄지 표시를 한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직이 아니라 업의 관점이라는 거고, 아까 말했던 네 가지 자본 중에 인적 자본에 해당하는 자신의 고유한 지식이나 기술을 통해 하게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미래의 불확실함을 내 삶으로 끌어들여서 내가 투입할 시간 자본을 고민해보고 어떤 일로 먹고 살지, 단기적인 것부터 장기적인 것까지 현실적으로 한번 세워보면 막연한 불안감을 꽤 많이 줄여줄 수 있을 거예요. 또 야마구치 슈는 순현재 가치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래는 어차피 예측이 안 되니까 지금 현재 가장 가치 있는 순현재 가치가 큰 선택을 하는 게 좋다는 논리죠. 이 책에서는 인문과 교양을 접하는 일이 가장 순현재 가치가 높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것보다 순현재 가치가 훨씬 더 큰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인문과 교양을 쌓는 건 뭐 누구한테 좋을 수는 있는데 책 읽고 교양 쌓고 이런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흥미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에 훨씬 가치 있는 선택은 인적 자본을 어디에 쌓을지, 나에 대해서 탐구하는데 시간 자본을 쏟는 게 가장 이롭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냥 시간 내서 뭐 스스로 탐색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떤 기질인지,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이걸 파악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인적 자본을 더 효과적으로 쌓고 앞으로 나만의 커리어를 확실하게 브랜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턱대고 나와 맞지 않는 일에 시간을 쏟게 되면 소위 말해 번아웃이 올 수 있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니었다는 상실감이 더 커져요. 이 불확실함을 진짜 최소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한테 솔직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한테 너무 각박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시간이랑 돈 쓰지 말고, 또 MBTI 같은 유형 검사 같은 거 말고 진짜 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질 검사나 강점 검사를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서 확인한 본인의 재능을 어떻게 인적 자원으로 만들지 고민하는 게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업순 청년이 말도 안 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도 한 3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볼게요. 20대들 인생 케이스, 그리고 한국 2030들이 진짜 큰일 난 이유, 마지막으로 제가 30대 후반이 되고 깨달은 진짜 인생의 진리. 주변을 보면 꼭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어른 되면 뭐라도 되겠지 하고 살았어요. 공부도 뭐 적당히 하고 대학도 가야 하니까 갔어요. 딱히 가고 싶어서 갔다기보다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간 거죠. 그렇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졸업장 하나 들고 취업시장에 들어오면 지옥이 펼쳐지죠. 경기가 좋으면 괜찮은데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탓을 안 하면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게 됐어요. 뭐라도 되겠지 하면서 살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대 대부분이 겪고 있는 인생 케이스인 것 같아요. 30대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원인이 진짜 뭘까? 요즘에 특히 2030에서 이런 케이스가 많은 이유가 막 어느 날 갑자기 생긴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모든 현상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부모님 세대와 지금 세대의 취업 시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 부모님 시대 회사는 단순한 일터는 아니었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또 회사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이었어요. 회사 직급이 곧 나의 사회적 지위를 증명했죠. 희생과 충성을 안정과 미래로 교환하는 계약이죠. 근데 지금의 2030은 그 약속이 산산조각 나는 장면을 바로 곁에서 목격하면서 자랐어요. 뭐 IMF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내몰리는 아버지들의 뒷모습을 봤죠. 아무리 헌신했던 직원도 구조조정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걸 또 봤고요. 한마디로 구직의 불확실함을 직접 보기도 하고 또 미디어로 많이 접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평생 직장이라는 믿음이 이 세대가 사회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부서진 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이 신뢰라는 보증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남는 건 계약뿐이죠. 과거에는 회사와 직원의 관계가 가족 같았다면 이제는 완전히 프로페셔널한 계약 관계로 돼버린 거죠. 그리고 모든 공정한 계약의 핵심에는 등가교환의 원칙이 있습니다. 내가 제공하는 것과 회사가 제공하는 것의 가치가 동등해야 한다는 원칙이죠. 바로 이게 지금 세대가 회사에 충성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이게 이기적이어서가 아니죠. 깨져버린 약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생존법을 터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회사 들어가도 금방 퇴사하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런다고 이러면서 혀를 차죠. 근데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말은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욕을 하더라도 본질적인 뿌리를 이해하고 욕을 해야 돼요. 물론 소수의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요. 저도 회사를 운영하지만 회사에 충성을 바라는 건 이제 진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우리 미래를 보장해주지도 않는 회사를 위해서 내 개인의 삶을 희생한다는 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그냥 비합리적인 선택이 된 거죠. 통계를 보니까 구직자 100명에 일자리가 39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61명은 팩트로 일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냐는 좀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사회가 잘못이고 나라가 엉망이라도 문제를 지적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문제를 인식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찾아야겠죠. 근데 문제의 뿌리를 모르면 엉뚱한 것에서 해결책을 찾게 돼요. 무작정 더 열심히 하려고만 한다거나 이게 단순한 의지를 가진다고 해결될 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2030 세대가 절망적인 이유는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생긴 문제라고 봐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산업 구조의 변화 속도가 교육 시스템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던 세상은 대학교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면 평생 고용이 보장되던 시대가 맞았어요. 객관적으로 일자리가 많았죠. 먹고 살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어요. 틀린 건 아니죠. 그분들이 경험한 세상에서는 그게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 공식 자체가 무너졌다는 거죠. 대기업 공채는 점점 줄어들고 AI가 화이트 칼라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육 시스템은 아직도 그 시대의 공식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들은 무려 12년을 입시에 쏟아붓고 나왔더니 그 노력이 통하는 시장 자체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걸 개인이 어떻게 해결해요? 그러니까 절대 개인의 나약함이 아니죠. 세상이 바뀌는 속도를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종용했던 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주입식 교육, 어떤 방향으로 살고 싶은지를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냥 점수에 맞춰서 과를 선택하고 또 거기에 맞게 스펙을 쌓고 이렇게 취업 시장에 던져진 거거든요. 아마 이거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 이걸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보여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매슬로우 욕구의 가장 아래에 있는 생존과 안전의 욕구를 해결하는 게 인생의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리고 회사는 그걸 해결해주는 훌륭한 도구였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지금 세대는 좀 달라요. 하위 단계의 욕구인 생존과 안전이 어느 정도 충족된 상태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높은 단계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욕구가 가장 상위로 가면 내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이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욕구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지를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 채로 방향을 찾으려고 하니까 계속 표류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사실 알고 보면 이 생존과 안전의 욕구가 겉으로는 해소된 것 같지만 그 대상이 달라진 거지 생존의 위협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예전에는 배고픔과 말 그대로 생명의 안전을 찾으려는 욕구였다면 이제 그런 생존의 욕구가 배고픔이 아니라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자체가 무리해서 살아남지 못하는 생존 욕구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생존 욕구를 갈망하고 있고 거기에 자아실현 욕구까지 합쳐져서 대환장 파티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쉬었음 청년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방향을 찾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 달리다가 지쳐버린 거죠. 자, 그럼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아니에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니까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지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걸요. 제가 30대 후반이 돼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거든요. 열심히 하는 거랑 잘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노력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이 더 많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인맥이 넓어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보다 더 뼈아팠던 게 하나 있어요. 인생은 누구도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도. 회사가 나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더 불편한 진실은 부모님도 결국 나를 대신해서 내 인생을 살아줄 수 없고 친구도 사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어른이 되는 순간이더라고요. 독일의 사회철학자 악셀 로네트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인 행동이 결국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직함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가 사실은 성취 자체보다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인정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바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남의 시선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해 열심히 하냐가 진짜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문제라는 거죠.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에게서 나온 방향. 자, 그럼 그 방향은 어떻게 찾는 걸까요? 나는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나는 잘하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걸 먼저 찾으려는 접근 자체가 조금 틀렸다 봐요. 하고 싶은 건 사실 다 똑같죠. 뭐 유튜브 보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죠. 이렇게 뭔가 소비를 하는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진짜 나의 욕구는 내 결핍에서 나오죠. 내가 뭔가 시간이나 돈을 써서 하고 싶은 거 말고 뭐 유튜브 보는 거 시간 써야 하죠. 뭐 영화 보고 커피 마시고 여행 가고 이런 건 돈을 써야 하죠. 이런 건 소비에서 오는 쾌락이지 내 결핍이 아니에요. 결핍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해요. 내가 유독 엄청나게 불편하게 느끼는 거, 반복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이건 제가 강점교육 강의에서 다루는 개념인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간의 욕구는 크게 6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성취의 욕구예요. 목표가 없으면 하루가 공허하고 뭔가를 끝냈을 때 비로소 안심이 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실행 욕구예요. 움직이면서 방향을 찾는 스타일이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영향력의 욕구예요. 누군가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데서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들이죠. 내 말이 누군가한테 닿았을 때 또는 내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죠. 자, 네 번째는 관계의 욕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깊은 연결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들이죠. 혼자 성과를 내는 것보다 함께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곁에 있어야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 다섯 번째는 이해의 욕구예요. 세상을 깊이 꿰뚫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지를 알아야 직성이 풀리고 표면보다 본질을 보는 데서 에너지가 나와요. 생각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의미의 욕구예요. 내가 왜 이걸 하는지가 명확해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죠. 돈이 되더라도 의미가 없으면 지속이 안 돼요. 반대로 의미가 있으면 돈이 적어도 버티죠. 가치관이 매우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6가지 중에 어떤 게 나한테 가장 강하게 울리는지 느껴지는 게 있나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기 욕구의 방향을 알고 그 방향으로 일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거든요. 힘들어도 버티고 지쳐도 다시 시작해요. 의지력을 억지로 끌어올리다가 번아웃이 오는 게 아니라 욕구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진짜 결핍을 느끼고 있는 무언가를 할 때 의지를 써서 뭔가를 했는지 그냥 에너지가 나와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였는지 아마 100% 그냥 에너지가 나왔을 겁니다. 반대로 욕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공허해요. 성과를 내도 뭔가 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죠. 그저 내가 가진 욕구가 뭔지 그걸 찾는 것부터가 무조건 먼저예요. 왜냐? 그게 내가 평생을 쫓아야 할 업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내 욕구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저는 3가지 정도를 추천드려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뭘 할 때 시간 가는지 모르고 빠져들었는지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할 건 범주가 너무 넓으면 찾기가 어려우니까 자, 상황을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캐릭터를 키우는 게임을 해요.
이때 내가 어떤 행위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지 이게 다 비슷할 것 같죠? 진짜 다를 거예요. 누구는 막 캐릭터를 잘 키우려고 정보 찾는데 시간을 엄청 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게임 안에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단 레벨업해, 일단 장비 좋은 거 찾으러 다녀, 이러는 사람이 있죠. 자, 이거 들으면 어때요? 아까 제가 말했던 인간의 6대 욕구랑 다 있는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내가 뭘 할 때 규칙을 딱 정해준 것도 아닌데 유독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힌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유독 참을 수 없었던 게 뭔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일 내 무의식과 가까워요. 칼융의 분석심리학 개념에는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내 기질은 막 나대는 사람이에요. 나대는 거랑 나서는 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나서지 않고 진중하고 무게 있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나도 그렇게 진중한 태도를 보여보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나대고 싶음, 즉 적극성은 그 당시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무의식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림자입니다. 근데 이게 평생 억누를 수 있을까요? 억누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림자가 폭주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이 그림자를 내가 받아들이거나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가 해소되고 그거 자체로 에너지가 되죠. 원래 나는 나대고 싶은 사람인데 이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괜히 막 테토남 코스프레를 하고 테토녀처럼 연기를 하면서 이 반대스러운 사람을 혐오하는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혐오하고 있는 일종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억압받고 있는 그림자일 확률이 높고, 그게 내 진짜 욕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복잡한 거 다 모르겠고 나 그냥 돈 주고 기질검사 받겠다 하시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고 어떤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지, 자, 무튼 오늘 이야기했던 욕구의 방향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체크해 보시고요. 댓글로 본인의 욕구가 어떤 건지도 한번 남겨주세요.